사업을 하면서 차량은 필수죠. 사장님이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게 절세하는 데 유리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인지, 소득세 신고할 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먼저 차량 어떤 걸 구입해야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만약에 5,500만 원짜리 차를 산다. 예를 들어서 카니발을 산다. 그랬을 때 5,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500만 원을 공제받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은 경차나 화물차, 승합차입니다. 경차는 모닝이나 레이나 캐스퍼 같은 그런 차량이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뭐 1톤 포터라든가 뭐 3톤, 5톤 관계없이 화물차로 돼 있는 거는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가 있는데요. 9인승 이상 승합차, 예를 들어 카니발이라든가 스타리아 이런 것들도 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 차량이라 그래가지고 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스타리아 벤이다 그러면은 앞에는 2인승이고 뒤에는 뭐 화물칸으로 돼 있다. 그랬을 때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화물차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칸, 그 뒤에 화물칸이 있는 그런 차들도 소형 화물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부가세가 불공제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차라든가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는 다 부가세가 불공제됩니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다 부가세가 불공제됩니다. 뭐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SUV라든가 그랜저, 소나타, 벤츠 뭐 그런 일반 승용차들은 다 부가세가 공제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구입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지비도 부가세가 불공제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나 수리비에 대한 것도 차종에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자가 있는데 차를 경차나 화물차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름값을 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기름값을 쓴다. 그러면 거기에 10만 원이 부가세잖아요. 그럼 그만큼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승용차, 뭐 소나타라든가 그랜저만 탄다. 그랬을 때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이면 부가세 공제받는 차량을 타는 게 좋겠죠. 화물차라든가 차라든가 카니발 9인승 아니면 렉스턴 스포츠 칸 뭐 그런 종류의 차들이 살 때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기름값이나 수리비도 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게 뭐 휘발유 차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경유차는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거는 그 유류 유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경차하고 화물차하고 승합차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 차량하고요. 두 번째로 소득세 측면에서 비용 처리하는 방법과 절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이 있잖아요. 아까 경차라든가 화물차, 승합차. 이 부분은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근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만 타고 안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23년에 구입을 했다. 그래도 이거를 보통 뭐 3년도 타고 5년도 타고 길게 타면 한 10년도 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입한 연도에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입한 연도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5년에 나눠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걸 감가상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 같이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차량은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똑같이 5년 동안 감가상각이 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0만 원만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랜저를 4천만 원짜리 샀어요. 그러면 나누기 5년을 하면은 1년에 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8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사장님이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벤츠를 1억짜리를 샀어요. 그럼 1억짜리를 나누기 5년을 하면은 1년에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800만 원만 비용 처리를 해주니까 2천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면은 1200만 원입니다. 그럼 1200만 원은 비용 처리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언제 해주냐? 이제 예를 들어서 5년을 만약에 감가상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6년 차부터 800만 원의 이제 비용 처리를 추가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차부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매년 8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늦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늦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벤츠 1억짜리를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800만 원씩 5년간 비용 처리하면 4천만 원이 비용 처리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6천만 원은 6년 차 때부터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800만 원씩 비용 처리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운행일지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뭐 거래처에 방문을 했다, 아니면 내가 뭐 출퇴근을 했다 그러면은 키로수를 적고 행선지를 적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운행일지를 일일이 적으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1,500만 원까지는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해도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1,500만 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700만 원은 뭐 기름값이나 수리비나 보험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800만 원과 기름값이 700만 원 정도 유지비나 보험료까지, 그래서 7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500이니까 그 정도 1,500 정도면 되겠다 하면은 운행일자를 안 써도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기름을 뭐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떼고 또 뭐 수리도 자주 하는 그런 이제 승용차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기름값이나 이런 걸로 1,500만 원 이상 쓴다고 그랬을 때는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이하로 쓴다 그러면은 굳이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내가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1,500만 원 넘게 막 2,000만 원, 3,000만 원, 뭐 유지비, 수리비, 기름값, 감가상각비 쓴다 그러면은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일시불이나 할부, 렌트나 리스 어떻게 구입하는 게 좋을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이 소득세법상이라든가 법인세법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용 처리되는 건 똑같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똑같이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던 간에 800만 원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아까 부가세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일시불로 사거나 할부로 살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시불로 만약에 4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샀다. 할부로 만약에 4천만 원짜리 샀다. 그래도 똑같이 차값은 4천만 원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1년에 8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나누기 5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할부는 내가 이제 대금만 늦게 낼 뿐이지 차값은 차는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외상 매입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제 일시불이랑 할부랑 만약에 비교한다 그러면 당연히 일시불로 사게 되면 좀 싸게 살 수가 있겠죠. 할부 이자가 안 나가니까요. 근데 차량 교체 주기가 3년으로 뭐 이렇게 짧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중고차 처분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편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리스나 렌탈하는 게 편합니다. 뭐 이제 내가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렌탈이나 리스타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근데 차종별로 리스료나 렌탈료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는 렌탈이 더 싼 경우도 있고 어떤 차는 또 리스료가 더 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종별로 차장님들이 그 보고서 한번 이 견적을 받아보시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거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거를 차량을 승계를 할지 아니면은 새 차로 바꿀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는 이제 운용 리스라고 가정하고 렌탈도 있는데 운용 리스나 렌탈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리스사의 소유고요. 렌탈도 마찬가지로 렌탈 회사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아니면은 나라에서 하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 조건에 뭐 차량을 얼마 이상 구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LH가 하는 그런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조건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제 내가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리스나 렌탈을 해서 내 명의로 안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럼 리스 차량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1년에 리스료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93%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930만 원은 감가상각비고요. 나머지 70만 원은 그냥 이제 유지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감가상각비는 대당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130만 원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5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800만 원의 비용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1년에 800만 원씩만 비용 처리되고 그 넘는 부분은 나중에 5년 지나서 순차적으로 8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트 같은 경우에는요. 70%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만약에 렌탈료를 1년에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70%면 7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7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보기 때문에 대당 한도가 8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00만 원이니까 700만 원까지는 다 감가상각비로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당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물론 이 유지비에는 기름값이나 다른 수리비,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타는 경우에 무조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 그러니까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3억, 음식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1억 5천,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7,500만 원이 넘어가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2024년부터는 이 복식부기 의무자도 차량이 한 대를 넘어가지고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대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두 대째부터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넘는 추가적으로 두 대째부터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내년부터는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안 하면 그 비용 처리가 적게 되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불이익 안 당하게 내년부터 잘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법인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 중에 8천만 원이 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 남바 차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년에 구입하실 예정이었는데 올해 구입하시면 연두색 남바가 안 나오기 때문에 23년에 구입을 하시고요. 24년 1월 1일부터는 법인 차량으로 8천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되는 차량 구입하시게 되면은 연두색 남바 차량이 나온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가세를 절세하려면 경차나 승합차나 화물차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기름값도 마찬가지로 이런 차량들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경차나 화물차, 승합차는 감가상각비 제한 없이 모두 그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는 게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4천만 원 이하로 하면은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가 다 되는데 4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1년에 800만 원씩만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늦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